태아보험, 생각보다 과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담보들만 잘 구성을 해도 출생 후 기준으로 월 보험료 35,090원이면 충분히 탄탄하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훌쩍 넘긴 상태로 가입을 하셨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설계안과 꼭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많이 포함이 돼서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담보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핵심 특약들 위주로만 구성을 하면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도 보장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구성한 실제 설계안을 기준으로 누구나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태아보험 특약 구성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곧 엄마, 아빠가 되실 예비 부모님들, 요즘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챙길 게 정말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특히 태아보험 알아보시느라 자료도 찾아보고 설계안도 비교해 보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설명 없이 바로 태아보험 30세 만기 실제 설계안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 후 기준으로 보시면 월 35,090원입니다. 이번 설계는 임신 10주차 기준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태아보험은 가입 주수에 따라 출생 전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임신 주차가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아기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를까요? 출생 전 보험료와 출생 후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태아기간의 보험료가 높은 특약들을 살펴보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보장해주는 특약들이 대부분입니다. 태아 특약이라든지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들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손해율이 높을 수 있는 특약들은 태아 기간에 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출생 후 기준 금액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비 부모님들께서 다른 설계안을 받아보면 4만원 후반, 많게는 5만원대 견적을 받아보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하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설계안은 그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보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태아보험 설계를 할 때 여러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급 가능성이 낮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담보만 구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낮지만 보장은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는 실손 의료비도 함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생아기에는 입원, 치료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를 함께 구성을 하면 훨씬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면서도 보장은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실제 특약 구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담보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해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인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입 금액에 장애 지급률을 곱한 금액만큼 보장받게 됩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 비슷한 유형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중복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생기면 남은 납입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면제해주는 담보입니다. 즉,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사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일정 금액의 납입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의 12배를 매년 확정 지급하고 추가로 가입 금액에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상해로 인한 골절 발생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특히 이 특약은 치아 파절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30만원 기준이며 보험료 여유가 있다면 치아 파절 제외 골절 담보 20만원을 추가를 해서 일반 골절 시 총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화상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태아보험 설계 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중증화상 및 부식 진단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면 심각한 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 입원할 경우 1일당 가입 금액을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 아동에게 꼭 필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사고로 흉터 성형 수술이 필요할 때 수술 부위에 따라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외형적인 손상은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는 신체적 회복과 정서적 케어를 위해서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 관련 수술을 폭넓게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골절, 화상, 외상성 수술 등이 포함되며 세부 수술 담보를 따로 넣지 않아도 이 담보 하나로 대부분의 수술 상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지급률이 3% 이상이면 해당 비율만큼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장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하위 담보를 중복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이 담보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 시 1회 보장되는 핵심 담보입니다. 이번 설계에서는 최대 가입 한도인 1억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등 어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암은 물론 성인기에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암도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암 위험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려면 가능한 한도 내 최대 금액으로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등을 말합니다. 이 담보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한도로 보장이 되며 이번 설계에서는 2천만 원 한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을 구분해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담보는 이름 그대로 다발성 소아암을 대비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진단 시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앞서 설명드린 일반암 진단비 1억 원과 함께 구성을 하면 예를 들어 소아백혈병 진단 시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여유가 있다면 이 담보와 함께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 뇌출혈 관련 문의가 많아지면서 이 두 담보를 함께 구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가 뇌출혈 진단을 받는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가입 금액이 20%, 즉 4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 추가 4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8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뇌혈관 1, 2, 뇌혈관 질환 담보의 차이점인데요. 각 특약들에서 보장해주는 질병 코드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뇌혈관 1은 I64, I67, I68, I69를 보장을 해주고 뇌혈관 2는 I60부터 I63, I65, 66, P10, P52를 보장해줍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는 앞에서 설명드린 1, 2를 합친 전체를 보장해줍니다. 뇌졸중 진단 담보는 뇌혈관 2와 동일한 질병 코드를 적용합니다. 즉, 뇌혈관 질환 플러스 뇌졸중 담보를 함께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설계 조합은 아니고 태아보험 한정으로 신생아 뇌출혈 보장을 강화하고자 할 때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 담보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허혈심장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특히 태아보험에서는 성인과 달리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까지 보장이 됩니다. 암 진단 후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또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 유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암 진단비가 진단 시점을 보장을 한다면 이 두 담보는 실제 치료 단계에서 추가 보장을 제공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진단비와 함께 세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성뇌종양으로 진단받을 때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유사암 담보 안에서 자동으로 보장이 되었지만 이제는 별도로 구성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단독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담보는 이름 그대로 소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두 가지를 보장을 해줍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보장을 해줍니다. 이 두 질환은 모두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담보는 발병 확률은 낮지만 한번 발병을 하면 리스크가 큰 질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성비 특약으로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런 가성비 특약들은 꼭 포함을 권장드립니다. 태아보험의 핵심 담보 중 하나인 뇌성마비 담보입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아질환 중 하나로 리스크가 큰 질환입니다. 이 담보는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전용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때 1일당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성인의 경우 입원 빈도가 낮을 수 있어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영유아 시기에는 감염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필수로 구성해야 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1에서 30일은 만원, 1에서 180일은 5만원으로 구성을 해서 초기 30일 동안은 하루 최대 6만원이 지급이 되고 31일 이후부터는 하루 5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1에서 30일 담보의 보장을 2만원으로 높여 초반 입원비를 보강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신생아나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다인실보다는 1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급 병실료는 실손보험에서 하루 10만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담보를 함께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할 때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혀유착증은 제외됩니다. 현재 설계 기준으로 기본 담보 40만원, 추가 담보 10만원에서 총 50만원 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담보는 흔히 종수술비라고 부르며 질병의 종류와 수술 난이도에 따라 1종부터 6종까지 차등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Q코드, 즉 선천성 질환 코드가 포함된 수술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1에서 5종 수술비에는 없던 6종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고 여기에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혀유착증 수술은 일반 질병수술 담보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 질병수술 담보 중 6종에서는 보장을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1에서 5종 수술비로 구성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반형은 선천질환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반드시 1에서 6종 수술비로 구성을 해주셔야 출생 후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리스크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9세 이하 아동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탑5를 기준으로 각 수술이 어떤 담보에서 보장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위는 편도절제술입니다. 감기나 편도선염이 잦은 아이들에게는 흔한 수술이겠죠. 현재 설계한 대로 가입 시 자녀 10대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질병수술 담보에서 50만원, 질병 종수술비 1종에서 20만원으로 총 1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 2위는 서해 및 대퇴 허니아 수술입니다. 소아탈장이라고도 하는데 자녀 10대 질병수술담보 50만원, 소아탈장수술담보 30만원, 질병수술비 50만원, 종수술비 1종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수술은 실제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복 보장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해 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가장 많이 받는 수술 3위는 충수절제술입니다. 맹장수술이라고도 흔히 알고 있는 수술인데요. 연령대와 관계없이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 수술이죠. 충수염 수술 담보에서 30만원, 질병수술에서 50만원, 종수술비 2종에서 50만원 해서 총 13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소아계에는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심실 중격결손은 제 기준 청구율이 높은 대표 질환인데요.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선천 이상 질환으로 분류되는 수술입니다. 보장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는 임신 16주 이전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 담보는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 시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복 특약을 줄이는 게 원칙이지만 이 5수술만큼은 실제 발생 확률이 높고 청구 사례가 많은 수술들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복 구성을 권장드립니다. 태아보험 설계 시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추가하면 좋은 담보와 가성비 높은 보장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담보는 이름 그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8대 장애 진단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가입 가능한 모든 담보 중에서도 장애 전반을 포괄하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함께 구성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가 새로 나왔는데 30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출생 후 3,600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보장을 해주는 질병은 이렇게 총 11가지의 특정 감염병을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보험료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4가지 특약은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재진단암 진단비, 8대 장애 진단비, 11대 특정 감염병 진단비입니다. 이 4가지는 보험료 여유가 된다면 추가해 두시면 좋은 특약들입니다. 보험료는 낮지만 실제 발생 시 도움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주혈무 세포이식 수술비, 모야모야병 개도 수술비, 인공아우 이식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특약, 의료사고 법률 비용 특약. 이런 항목들은 고비용 수술 또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보완해주면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은 효율적인 가성비 담보들입니다.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이 특약들도 함께 구성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해당 특약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다만 대물 손해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는 실손담보이기 때문에 비례보상됩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은 불필요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일배책이 있다면 자녀보험에는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보험에 일배책이 없다면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일배책을 함께 넣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태아보험의 핵심 중 하나인 태아 특약들을 보겠습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째부터 하루 5만 원 보장됩니다. 인큐베이터를 이용 시 보통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진단 시 종류에 따라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심실 중격 결손, 사경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 기준 청구 사례가 많은 특약이라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생후 1년 이내 입원 시 일반 질병 입원 일당 외에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일수가 길어지면 1일당 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약도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NICU, 즉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시 보장됩니다. NICU는 중환자실에 해당되다 보니 해당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중환자실 비용은 일반 병실보다 훨씬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태아 특약들은 모두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출산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는 꼭 지켜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임신 11주쯤에 하는 1차 기형아 검사에서 태아나 산모에게 이상 소견이 나오게 되면 태아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1주 이전에 가입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안내해드린 30세 만기형 태아보험 설계하는 불필요한 담보는 과감히 제외를 하고 청구 가능성이 높은 핵심 담보만 구성한 가성비 중심의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처음 보실 때는 담보 구성이 많아서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제가 다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저는 오늘 보여드린 이 설계안에서 추천 특약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가입을 할 겁니다. 내 아이의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으니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특약들 정도만 추가하셔도 충분합니다. 태아보험 절대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산 준비 과정에서 돈 들어갈 곳들도 많으실 텐데 가성비 있게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